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2026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라요. 오늘은 제가 2025년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일상을 살면서 계속 생각나는, 계속 떠올리게 되는 그런 책들을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25년에는 책을 많이 읽진 않았어요. 19권 읽었고 북튜버인데 책을 되게 많이 안 읽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다독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책에 뭐 꽂히면은 독서를 와장창 하긴 하는데 2025년에는 유독 SNS에 이렇게 허덕이는 그런 해였기 때문에 책을 더 많이 평소보다 못 읽은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2025년에 읽은 그 19권의 책이 다 되게 만족스러운 독서였어요. 엄청 재밌었고 다 추천할 만한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꼽는 그런 책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25년에는 책을 구매해서 읽은 것보다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밀리의 서재에서 읽은 책들이 좀 많아서 실물 책이 없는 책들은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띄워 드릴 테니까 여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은 읽은 순간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책인데요. 바로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4부작입니다. 총 4권으로 구성된 시리즈고요. 밀리의 서재에 들어가 있고요. 밤을 새서 읽었고 정말 금방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흡입력이 좋은 그런 책이었어요. 배경은 이제 나폴리의 빈민가에서 시작이 되고 두 여성의 우정이랑 이제 인생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주인공 레누가 있는데 레누라는 여자와 릴라라는 친구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정을 시작해서 한 60년에 걸친 그런 우정에 나와요. 저는 그 여성의 우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빨간 머리앤과 그 빨간 머리앤의 친구 다이애나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우정은 조금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고 그래서 좀 잔인하고 뭉클하고 나랑 대입해서 읽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이제 4부작이잖아요.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레누와 릴라의 어린 시절 이야기, 어렸을 때 처음에 친구가 됐을 때부터 이제 점점 성장하는 그런 성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부에서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교육이 이 책에서 굉장히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은 어렸을 때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여자를 교육시켜서 뭐해 약간 이런 그런 배경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여성이 받는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여성과 결혼하는 여성 이렇게 좀 나눠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3부에서는 그 둘 중에 친구에서 한 명은 지식인이 되고 한 명은 이제 결혼을 선택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의 삶으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부에서는 이 두 친구의 노년 그리고 우정의 균열과 사건 해결 같은 그런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두 사람의 일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든 사람에 이르기까지의 일생을 이렇게 쭉 보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여성의 입장으로서 혹은 지식인의 입장으로서 망한 결혼과 성공한 결혼 이런 것들을 다 다루면서 여성으로서 내가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제가 이제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친구를 향한 질투, 친구를 향한 부러움, 친구를 향한 나의 애정 그리고 나의 순수한 믿음 이런 것들이 거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자꾸만 저의 지난 우정들, 지금 제가 이어져 있는 친구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을 해보게 되고 굉장히 저는 저를 이입하면서 읽어서 더 이 책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작가가 엘레나 페란테라는 작가는 필명이고요. 이 작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나폴리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없고 그렇지만 남성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여성의 삶을 디테일하게 다룬 사람이고 여성으로서의 억압과 고통과 그런 뭐 행복함과 이런 걸 이렇게 서술할 정도면 여성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상 여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작가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남자 작가가 이 글을 썼다면 좀 충격일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여성으로서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서술이 돼 있어서 저는 이 작가님은 여성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이 책은 저도 이 4권을 세트로 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꼭 이제 책장에 이 책 4권을 놓는 게 저의 목표고요. 꾸준히 계속 찾아서 읽어보게 될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 도나타트의 황금 방울새라는 책이고 2권으로 되어 있고 이 책은 밀리의 서재에 없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거든요. 지금 왓챠피디아에 좀 줄거리가 요약돼 있어서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폭발사고로 사망한 17세기 화가 카렐 파브리티우스의 실제 그림으로 주인공 소년 시오는 미술관 폭발에서 어머니를 잃고 이 작품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온다. 이미 아버지는 그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상황에서 소년은 부유한 친구 집에 맡겨지고 세상은 사라진 황금 방울새를 찾기 시작한다. 상실감 속에 그림을 돌려줄 기회를 놓친 소년은 이제 그림을 내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 험난한 길로 들어선다. 회에 묶인 그림 속 방울새처럼 소년은 발버둥 칠수록 어리석은 선택을 거듭하며 어머니를 잃은 운명의 날로 회귀할 뿐이다. 과연 소년은 온전한 삶을 되찾고 그림 또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주인공 시오가 엄마랑 둘이서 살다가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서 작품들을 보고 있는 중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시오가 그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지나친 사람 중에 노신사랑 한 여자아이, 자기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탈출을 하려던 길에 그 노신사를 보게 된 거예요. 노신사도 이미 거의 죽어가고 있었고 근데 이제 노신사한테 가까이 시오가 다가가니까 노신사가 이 황금방울새라는 작품을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오는 이제 그 그림을 챙겨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이제 시오는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자기 친구 중에 좀 부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얹혀 살게 되면서 좀 이제 내 것이 아닌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많이 결핍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빠랑 같이 살게 되는데 아빠는 이제 마약과 술에 찌들어서 이제 중독자로서 라스베거스에서 여자친구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시오가 이제 그 집에 또 시오도 같이 얹혀 살게 되면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보리스라는 친구를 사귀게 돼요. 근데 보리스는 조금 불량 학생에 가까운 그런 친구여서 시오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범적인 좀 공부도 잘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벗어나고 보리스와 이제 좀 흡수되면서 되게 반항적인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오는 이제 사고로 엄마를 잃게 됐고 아빠도 이제 자기를 온전하게 도와줄 수 없는, 보듬어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오도 좀 안정적이지 못한 사춘기를 보내면서 시오 아빠도 또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면서 시오는 이제 더 이상 아빠 여자친구 집에 얹혀 있을 수 없게 되면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세계적인 미술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상상이 잘 되는 이렇게 이미지화가 잘 되는 소설은 진짜 오랜만이다. 판타지 소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판타지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킬링타임 용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밀도 있어. 이야기가 되게 밀도 있고 너무너무 재밌고 근데 킬링타임 용으로 읽혀지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술술 읽히고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진짜 이야기가 너무 세밀하고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더 흡입력이 너무 좋고 책의 거의 주된 토픽은 상실, 그리고 집착, 그리고 뭔가 운명 이런 토픽이 2025년 초에 이 책을 읽었는데 진짜 1년 내내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나폴리 4부작과 마찬가지로 계속 떠올리게 되는 그 분위기가 자꾸만 생각나는 그런 책이었어요. 저는 새해에 읽는 것도 좋았지만 연말에 읽었으면 정말 더 재밌었겠다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은 애니 존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자메이카 킹케이드라는 작가의 소설이고요. 소설의 첫 시작은 이제 애니라는 소녀가 이제 어린 시절에 엄마랑 굉장히 잘 맞아요. 막 엄마랑 옷도 똑같이 입고 엄마가 정말 최고고 나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이런데 이런 소녀한테도 사춘기는 찾아오잖아요. 이제 이 애니가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엄마와 점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엄마도
아, 내 아기 너무 예쁘다, 막 너무 사랑해 이러다가 얘가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엄마도 약간 얘한테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너 이제 다 컸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를 더 이상 아이로 대하지 않고 더 이상 오냐오냐 하지만은 않는 그런 사이로 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도서관에서 가서 읽었는데 되게 얇은 책이고 내용이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어가지고 읽게 됐는데 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읽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저의 어린 시절의 엄마, 그리고 제가 지금 엄마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또 그 관점,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제 아이가 자랐을 때 사춘기가 됐을 때의 관점을 예상을 해보면서 읽게 되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한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요구들 있잖아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요구들. 그래서 뭔가 점점 부모랑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을 한다기보다는 도대체 왜 그러지? 약간 이렇게 반항심이 생기는 걸 보통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생기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그 존경이 생기기 전에 그 반항심이 가득한 그 사춘기.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춘기를 겪는 건데, 그 과정이 사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서는 얼마나 복잡하고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려운지를 사실 잊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되새기게 돼서 저는 이제 아직 아이가 사춘기가 오려면 좀 시간이 남았지만 그 사춘기가 올 때쯤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고, 제가 여기 따로 이렇게 적어놨던 구절들이 있어서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 난 벌로 혼자 밖에 나와 빵나무 아래에서 저녁을 먹었다. 엄마는 내게 잘 자라는 입맞춤도 해주지 않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침대에 눕자 엄마가 들어와서 입맞춤을 해주었다. 너무 그 엄마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인 것 같아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내게 있었던 일이라면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별것 아닌 게 없어. 엄마는 모두 기억했고 내게 몇 번이고 들려주었다. 이 애니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컸는지 느껴지는데, 이런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마와의 갈등 속에서 이제 도대체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약간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그리고 나는 새 학교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다.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기를, 예전에 알던 사람은 하나도 없기를 바랬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상을 줄 수 있을 테니까. 원래 모습과 다르게 꾸며도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를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 구절이어서 적어놨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가짜는 아니지만 나는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데 이미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다시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런 기회가 다 한 번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이어가지고,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인데 내가 이거를 문장으로 구사해보지 않았던 그런 말들, 그런데 문장으로 읽었을 때 굉장히 뭔가 울림을 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은 실물이 있는데요. 바로 박안서 작가님의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라는 책이에요. 박안서 작가님의 에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도 써 있고, 아무래도 작가님이 좀 나이가 들어서 에세이를 쓰신 거다 보니까 어른의 마음으로 보는 젊은이들의 그런 뭐랄까 청춘 또는 가벼움,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게 써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요. 박안서 작가님 책을 아끼기 때문에 밑줄을 안 긋고 싶었는데 계속 밑줄을 긋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밑줄 그은 것들 중에서 좋았던 걸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박안서 작가님이 꽃을 사려고 꽃을 보고 계셨을 때 한 이제 꽃 장수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머니 이걸로 하십시오. 이건 만추국이라고 아주 늦게야 피는 겁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때나 활짝 필걸요? 무슨 빛깔이냐고요? 그건 저도 모르죠. 이렇게 꽃봉오리를 꽉 다물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꼭 아주머니가 좋아하는 빛깔로 필 겁니다. 이게 너무 전 좋더라고요. 뭔가 이런 마음이. 그리고 나는 노인네의 이런 주책스러운 기억력에 울컥 혐오감을 느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대강대강 전화를 끊었다. 끊고 나서도 영 기분이 안 좋았다. 지난 1년을 토해내고 싶었다.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고라도 토해내고 싶었다.
그러나 무슨 재주로 사람이 집어먹은 세월을 다시 토해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결코 세월을 토해낼 수는 없으리란 걸, 다만 잊을 수 있을 뿐이란 걸 안다. 내 눈가에 나이테를 하나 남기고 올해는 갈 테고 올해의 괴로움은 잊혀질 것이다. 이 어머님이 자기 친정 엄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노인네의 이런 주책스러운 기억력에 울컥 혐오감을 느꼈다. 혐오감이라는 말을 엄마한테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일단 너무 충격이었고, 근데 내가 정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정말 혐오감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가끔 있잖아요. 뭔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걸 그냥 아닐 거야 요 정도도 아니고 그냥 아예 없는 취급을 했던 것 같은데, 작가님이 이렇게 에세이에 담으실 정도로 솔직한 작가님이라는 게 저는 또 너무 뭔가 감사했고, 정말 솔직한 글을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 눈가에 나이테를 하나 남기고 올해는 갈 테고 올해의 괴로움은 잊혀질 것이다.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았어요. 결국에는 제가 올해 막 마음앓이를 하고 그랬던 것들이 사실 내년이 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 어떤 건 심지어는 잊혀지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되잖아요. 그런 게 되게 까마득하게 느껴지고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는 말이 그때만큼은 되게 야속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결국에는 진짜로 잊혀지고 내 눈가에 주름이 하나 생길 뿐이지 나는 결국엔 그 일을 잊게 된다. 그게 되게 경험에 대해 되게 아름답게 쓴 문장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저는 박안서 작가님을 정말 좋아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정말 이렇게 어른과 우리 할머니 세대의 어른과 내 시선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를 느끼고, 와, 우리 할머니 세대의 어른과 내 시선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구나도 느끼고, 그래서 너무 잘 읽었던 책이라서 이 책은 제가 연말쯤에 읽었던 것 같은데 추천드려요. 너무 좋았던 책이에요. 그 다음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제 수용소에서 이 작가님이 생존했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그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같이 읽었거든요. 눈으로 보면서 같이 들으면서 읽었는데, 남자 성우셔가지고 그런지 더 뭔가 실제로 그 일을 겪은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것처럼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했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뭔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인간이 정말 인간인 이유가 있구나, 약간 이런 것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놓은 구절이 있는데, 오로지 죄수 번호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이 의미 있는 것이다. 사람은 글자 그대로 번호가 됐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번호의 생명은 철저하게 무시된다. 그 번호 이면에 있는 것, 즉 그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못 된다. 그의 운명과 그가 살아온 내력, 그리고 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번호로만 불리잖아요. 이름으로 불린다기보다 뭐 1번, 뭐 몇 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이름을 잃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나의 인생의 내력을 잃어버리고 나는 그냥 숫자로서 그냥 물건처럼만 그렇게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요즘에 사회적으로 있는 그런 문제랑도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공인, 연예인이라던가 아니면 공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만 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무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그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못 된다? 그 생명은 철저하게 무시된다. 그냥 그 잘못으로서만 잘못을 따지게 되는 사회인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읽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용소라서 이렇게 삭막하게 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그냥 죄수 취급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전혀 상관없다고 느끼실 수 있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이상한 기분이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읽기 너무 좋을 것 같은 책이고, 아니면 정말 힘든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에요. 그 나의 주변 환경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나의 태도를 조금 바꾸고 고치고 나를 더 위해서 살다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냥 진짜 이 책은 국가에서
사람들한테 한 권씩 선물해줬으면 좋겠을 정도로 너무 모든 인간이라면 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우리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고, 결국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희망이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크든 작든.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너무너무 잘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되게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기 때문에 실물이 없고요. 여기 이렇게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죽음의 바느질 클럽, 한군과 복태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바느질 이야기도 정말 많지만 뭔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다가 또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읽어드리자면, 그럼에도 어떤 일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직접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 좋아요. 이런 구절이 있었고요. 또 목표는 완성이 아니었다. 함께 모여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쉬엄쉬엄 재밌는 일을 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구절인데, 아이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느질을 하면 그만이었고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냥 이런 삶의 태도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2026년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볍게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바느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어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지만 이사를 가면 이 책도 소장을 해서 책장에 놓는 목표가 있습니다. 삶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주제가 사실 제가 2025년에 읽었던 책들의 가장 메인 주제였던 것 같고, 2026년에는 좀 다양한 테마들을, 다양한 그런 카테고리의 책들을 읽어보고 싶고, 좀 책에 정말 핸드폰을 보기보다 그 시간에 책을 계속 읽고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서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2025년에 읽었던 책들, 올해의 책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